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허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현재 이렇게 보행하고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 너무나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또 그런 위험을 발견하고 그런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행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노력도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사례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사례 이야기를 드는데요. 이 사고는 또 발생합니다. 내 자녀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제자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고 사례를 설명해 주고 이 사고 원인은 뭐고 이런 사고 당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준 다음에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서요,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학년 남자 아들을 데리고서 횡단보도 왼쪽에서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 입장에서 왜 이렇게 녹색불이 안 들어오나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녹색불이 들어오니까 엄마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손도 붙잡고 있었어요. 녹색불에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저쪽에서 시내버스가 사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운전자도 많습니다. 운전하면서 저 보행자 녹색불에 안 걸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다 속력을 내는 그런 운전자도 항상 있습니다.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안전의식이 있는 운전자라면은 당연히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나타나면은 신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저 보행자 녹색불에 안 걸려야지라고 보다 속력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뛰어드는 아이가 발견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1학년 남자아이가 엄마가 손도 붙잡고 있었는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녹색불에 뛰어듭니다. 저쪽에서 시내버스는 이 보행자 녹색불에 안 걸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보다 속력을 내다가 갑자기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급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금방 멈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안타깝게 엄마 보는 2, 3m 앞에서 그 1학년 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닐 때는 손목을 붙잡고 다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목을 붙잡는 거. 이 손목을 붙잡는 것도 안전의식입니다. 그만큼 사고 날 거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한 겁니다.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잖아요. 또 제가 선중에서 3세만 되면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길러주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가 멈췄는지 확인해야죠. 이런 교육만 시켰으면 사실 이런 사고는 안 당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저런 식으로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는 거. 또 우리 부모님이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오른쪽에 아이를 두게 하고 손목만 꽉 잡고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데리고 길을 가실 때는 반드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손목을 꼭 붙잡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안전사고, 안전의식, 안전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거 잠깐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사고라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의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 불안전한 환경에서
안전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인 예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그때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이 단원고 여고생 두 아버지를 비교해 가지고서 언론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배가 침수 조짐이 보이면은 빨리 내 구명조끼 찾아갖고 갑판으로 올라가라. 이거는 안전 지식입니다. 그때 이 배가 침수 조짐 막 침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 여고생이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안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빨리 구명조끼 착용하고서 빨리 갑판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친구 2명 데리고서 살았습니다. 이 구명조끼 입고서 바다에 떨어져도 가만히만 있으면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고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빠는 안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려라. 방송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땅을 치고 정말 통곡할 일이죠.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 가스요. 집에서 가스가 새면은 이 환기시키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집에서 가스가 새면은 샌 가스가 위로 올라갈까요? 바닥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있을까요? 이거 안전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는 제주도 빼놓고는 LNG를 쓰는데,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 위를 쓰셔야 됩니다. 위를요. 창문 열어놓고 흔히 절연물질, 전기가 안 통하는 신문지, 방석 이런 걸 가지고서 위를 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식당에 사용하는 거는 LPG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이거는 바닥을 쓸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에 공기가 자욱한데 바닥 쓸고서 잘못 키면 팡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가 새 있는 불안전한 환경, 세월호처럼 이런 불안전한 환경에서 안전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LNG는 세면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서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안전의식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가끔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지게차가요. 지게차 앞에 칼날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지게차가 아무 칼날 덮개도 안 씌우고 그냥 지나가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전 섬뜩합니다. 만약에 지게차가 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그때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칼날 덮개를 씌워야죠. 칼날 덮개를 씌우고서 가서 공사 현장에서는 칼날 덮개를 뺀 다음에 공사하고 다시 끝나면 또 그걸 씌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우리 고깃집에 가면은 고기 불판을 이렇게 들고 옵니다. 이렇게 들고 오면서 비키세요. 만약에 그 불판이 오래 써가지고서 손잡이 부분이 뚝 끊어지거나 아니면 아이가 장난치다가 불판을 툭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불판 통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통 속에 넣어 가지고 불판을 갖고 와서 그 앞에서 열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안전의식, 이런 게 또 바로 안전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문화는 의식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라는 거는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안전을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총칭이 바로 안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문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 이것만은 꼭 실천해 주세요. 역시 오늘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진화 안전문화 정착으로 해서 3조 운동을 전개를 해주세요.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운동, 선주에서는 이런 3조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조입니다. 자조. 스스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을 생활화하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는 겁니다. 즉 안전의식으로 중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안전의식이 바로 내 자녀, 우리 가족의 사고로부터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공짜죠. 서로 공짜를 써가지고 공조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적극 돌봐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상자가 있으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돌봐주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길을 건너려면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손으로 먼저 가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자. 서로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이 보살펴 주자라는 겁니다. 이게 공조죠. 세 번째 공은 공평할 공짜죠. 결국은 우리 가족이 안전할 때, 내 자녀, 내 제자가 안전할 때 그 안전이 오래가도록 우리 교통안전 가족회의 한다든가 안전교육한다든가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자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나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에 우리 이웃 많은 분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안전할 때 이런 안전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무언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공평할 공짜 써서 공조입니다. 우리 자조, 공조, 공조 이 3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직결됩니다. 자, 3조 운동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